네, 반갑습니다. 7월 5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 잔고가 상위에 들어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요. 그쪽 부분들을 통해서 좀 종목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와 2차전지 종목들에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걸 좀 볼 건데, 뉴스 나온 거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바이오와 2차전지 쪽에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위에 있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 HLB, 삼천당제약, 펩트론 이런 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한미반도체,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SKC 이런 순으로 많다고 되어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하고 에코프로하고 좀 비슷하네요. 삼천당제약, 펩트론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가 일단은 잔고가 많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 제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오늘 총 6종목인데, 셀트리온, 한미반도체,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HLB, 삼천당제약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요 종목군들 보면서 이제 공매도의 잔고가 많고 적고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차트를 보시면, 네.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죠? 네. 며칠 좀 올라갔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네, 시장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 혼자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동안 주가가 좀 계속 빌빌거렸어요. 그죠? 2021년도에 떨어지고 나서 계속 빌빌거리고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은 상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매도가 계속 누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공매도가, 네, 거래가 안 되던 그 시점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꼭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보통 이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평균보다 높습니다. 거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매도의 대상이 좀 되어 왔고, 또 뭐 사실 이 공매도 때문에, 네,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이런 것들 진행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쉽진 않아 보이네요. 네. 자, 일단은, 네, 1분기에는, 네,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것들이 전체 좀 증가했죠. 매출액도 14%, 영업이익도 이게 많이 올랐네요. 86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당기순이익도 크게 올랐고요. 자, 1분기는 좋았는데 2분기 들어가면서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이거 공매도 때문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반등하는데, 시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합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그 숏 커버링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네, 올라간 것이다. 숏 커버링이 뭐냐면, 공매도로 친 것을 이제 되사서 갚는 거, 그것이 이제 숏 커버링인데, 여러분들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공매도 애들은요, 18만원에 공매도를 쳐가지고요, 여기 15만원에 숏 커버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겨우 그거 먹으려고 공매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냥 10% 먹었으니까 빼자, 이렇게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숏 커버링 때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에 쳐놓은 것들이 있죠. 과거에 쳐놓은 것들이 이제 숏 커버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여기서 공매도 18만원대에서 공매도 쳐가지고 15만원에 그 위로 올라가면서 숏 커버링 계속 해가지고 올라온다? 이거는, 네,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인데, 이제 7월 3일이었죠. 목요일날. 네. 뉴스가 나온 게, 아마 그 앞뒤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다발 골수종 치료제 국내 3상 임상 승인. 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게 7월 3일날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요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네,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여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임상 3상이 되고 나면은 뭐가 돼요?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상품화가 되니까 이제 뭔가 이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FDA에서도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작년에 이미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네, 얘네가 좀 잘하는 게 있어요. 네, 이 타겟 하는 거, 그 뭐라 그러죠? 표적 항암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 모습이라서 아마 요 소식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매도의 쇼커버링과는 별로 관계는 없어 보이고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됐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3상에 대한 부분들, 임상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요, 꼭 알아줘야 되는 게 한 또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고 나서도 네, 제품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제품화 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고 나서 판매가 실적으로 잡히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임상 해가지고 뭐 계획 승인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들 올라가는데 단발성인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뭔가 제동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자, 뉴스도 이제 며칠 지났겠다. 저항대 진입했겠다. 18만원대 저항대 예상됩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자, 단기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요때부터는 이제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 보셔야 되겠죠. 16만원, 16만 5천원 지지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라인 때까지는 일단 좀 봐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18만 7천에서 16만 5천까지 떨어진다고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뭐 변동성이 뭐 그래봤자 6,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라인으로 해서 이 박스 형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단기적 저항 18만원을 그냥 뚫고 넘어가면 좋지만 가능성이 많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뚫으면 좋고요. 뚫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 17만원에서 16만 5천원 사이 지지선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뭐 매수는 급할 게 없어요. 상황 보고 천천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죠. 네, 지금은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요놈이 왜 또 불명예스럽게 되었을까나 이거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쇼커버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공매도 잔고도 높다고 평가가 됐으니까 잔고가 높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 공매도 잔고를 이제 줄이는 쇼커버링이 나왔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그때 6월 14일인가만 나왔었죠. 6월 17일. 요때인가요? 요때 맞네요. 네, 6월 17일 날 나와가지고 6월 18일 날 급등을 하게 되죠. 이게 KB 증권이었던가요? 네, 그때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이제 14만 3천원 예상을 좀 했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3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뛴 거예요. 빵 띄워주고 살짝 들었다 또 빵 띄워주고 지금 11만 5,200원. 지금으로서는 이제 워낙 속을 썩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개떡 같은 자식들 근데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거는 14만원대에 쳤던 공매도를 8만원 정도에 친다. 이거 제법 수익 나왔잖아요. 제법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이유는 뭐 워낙 저평가에다가 이제 실적 좋다, 주가 많이 내렸다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숏 커버링, 숏 스퀴즈는 좀 애매하고요. 네, 주가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이 숏 커버링하고 숏 스퀴즈는 좀 다른 겁니다. 숏 커버링은 공매도 친 거를 다시 사서 갚는 게 숏 커버링이고 숏 스퀴즈는요, 공매도 친 애들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상황, 즉 공매도의 손절매라고 보는 게 숏 스퀴즈거든요. 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공매도를 후다닥 정리하는 것이다. 그 공매도를 정리하는 것은 매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더 뛰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거래량 살펴보시면 글쎄요시다. 네, 숏 스퀴즈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숏 커버링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매수 포인트가 좀 일단 유지는 됐기 때문에 숏 커버링, 그동안 공매도
공매도 친 거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편이긴 하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주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는데 거래량이 말라 비틀어지죠. 자, 주가 상승, 그런데 그 다음 조정에서 거래량이 말라 비틀어지면 요거는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지선이 지금 11만원대에 있기 때문에 뭐 별 걱정 없이 그냥 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월급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등을 이용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저항대에 일단은 들어온 모습인데, 이 원래대로 추세상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추세가 진행됐을 때 14만원 정도 예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만원까지는 좀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까지 가면은 또 더 재밌는 게 생기죠. 자,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면서 이제 둥근 바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보너스 구간에서 네, 치고 올라온 모습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갈림길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공매도 잔고가 많아가지고 사실 걱정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매도 잔고가 많은데 오히려 뭐 쇼커버링이나 주가 올라감에 따른 숏스퀴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 오히려 주가 더 올라갈 테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만 보셔도 무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수 포인트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오려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 월요일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더 진행된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네, 보유자들의 홀딩 유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불명예 또 한미반도체 있네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지금 자료상에서는 SK이노베이션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아까 뉴스에서는요. 네, 근데 이게 또 그거는 이제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뭐 2일날, 3일날 되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또 잔고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공매도 많이 치던 것들한테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한미반도체는 이제 반도체인데 좀 시원찮죠. 반도체 종목들 막 빵빵 올라가는 거 치고는 조금 네, 시원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뭐 공매도가 누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한미반도체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안 산다 그랬죠. 저는 반도체 기업들 사지만 얘네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사겠다 그런 얘기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애매한 형태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좋은 뉴스 보시면, 네, 차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HBM4입니다. 이쪽 전용 장비인 TC본더 4 개발을 완료했다. 이게 어제 나온 뉴스죠. 7월 4일날 네, 나온 뉴스라서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자, HBM4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비를 개발했다라면 당연히 수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에 달하고 있다. 굉장한 기술력에 자신감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반도체 시장이 워낙 안 좋다, 업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들 많이 있지만 AI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지라인 때는 일단 8만원 정도. 자, 그럼 공매도가 많다는 것은 무엇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누르고 있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공매도가 실제로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요거야말로 주가가 만약에 튀어버리게 된다면 네, 숏스퀴즈가 나타날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매도가 적당하게 계속 그냥 올라갈 때마다 누른다 그러면 주가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공매도 상황을 좀 보면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공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난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공매도 잔량 체크하면서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라가려고 해도 공매도가 계속 때리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쾅 하고 떨어지게 되면 지지선이 이탈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심하고 볼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조금 리스킹한 부분도 있다는 건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다행히 이평선이 수렴 나오면서 지지 포인트 만들어주고 있어서 일단은 괜찮다. 자, 지금은 홀딩만 말씀드릴게요. 신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됩니다. 이것도 역시 뭐 돌아서는 거라도 확인해야 되니까요. 저항대 돌파되는 거 웬만하면은 11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적어도 10만원은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대응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홀딩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공매도의 성지죠, 성지. 네, 공매도 아주 그냥, 네.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2차전지 쪽에 뭐 대장 역할을 하는 네, 코스닥 쪽 대장 종목이었죠. 네,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바이오한테 많이 밀려가지고 네, 힘을 잘 못 쓰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인 거고, 어쨌든 아직까지도 네, 괜찮습니다. 네, 그쪽 뭐 업황 쪽에서는 얘를 따라올 만한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실적은 좋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전기차 캐즘 생각보다 계속돼요. 그 다음에 시장 성장 둔화,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전기차가 계속 올라갔었던 이유는 성장을 계속 할 것이다,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 예상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뚜껑을 열면 열수록 네,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또 IRA 폐지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은 매우 문제됩니다. 과거에 이제 4월 달에 나온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가 여기 4월 달 이제 주가가 살짝이라도 반등해 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였던 것 같아요. 4월 말 요때 나온 뉴스 보시면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괜찮다, 유럽 수요 밝을 것이다, 이제 올라간다 해가지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5월달에 다쳤죠. 자, 지금이야말로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나와도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제는 이평선 수렴해서 단기 이평선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장기 이평선이 네,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반복 나올 거고요. 여기서 지지선을 유지해 준다면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제는요. 2차전지가 또는 에코프로비엠이 바닥을 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장기 이평선만 좀 끄집어낼 수 있다면 괜찮겠고, 단기적 관점에서도 여기 200일선 12만원 이상이라든지 또는 뭐 15만원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상승이 제법 쏠쏠하니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한 30-40% 수익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와인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 근데 저는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네, 신뢰도가 잘 생기지 않아서 매수하지 않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치만 잘 유지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유지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은 네, 올라간다고 팔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3월달 2월 말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갑자기 또 떨어진다거나 뭐 추세가 이탈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매도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네, 괜찮습니다. 홀딩입니다. 뭐 신규 매수도 단기 접근으로 본다라면 제법 짭짤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그렇게 뭐 네, 지금 라인에서는 크게 손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매매할 때 원래 사면 안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지라인에 대한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한 95,000원 정도 이탈하면은 매도하겠다라는 어떤 손절 라인 정도는 생각해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HLB 한번 볼까요? 아유, 이것도 HLB도 진짜 말 많고 그냥 공매도 공격 너무 많고, 아유, 진짜, 저하고도 악연이 있죠? 예전에 뭐 공매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네, 까불지 마라. 공매도 쇼시키지 그런 거 없다. 내가 직접 사서 얼마나 손실 났는지 보여주게 해갖고 내가 40% 손실이 났잖아요. 제 돈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40% 손실이 났더니, 뭐,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쇼스키조에서 주가가 날아갈 거다 해가지고 나를 막 욕했던 애들이, 내가 그래서 열받아갖고 내가 주식을 돈 주고 샀잖아. 사가지고 봐라, 마이너스 40% 나왔지. 그랬더니 그래서 어쩌라고 40% 손실 난 게 자랑이냐 이지랄. 네, 어씨 열받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댓글로 싸웠잖아요. 그 영상 어딘가 있을걸? 네, 새벽 4시까지 댓글로 싸웠어. 열받아가지고. 네, 하여튼 그런 종목인데 그냥 HLB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요즘에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저거 항소제약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말 많았었던 거죠. 네,
뭐 간암 신약에 대한 FDA 허가 재신청 일정이 확정됐다. 이거는 재신청이 뭐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재신청을 신청하는 일정이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뭐 기대감을 좀 가지는 것처럼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재신청을 할 수 있는 하는 그 일정이 나왔다. 재신청한다. 이렇게 되니 지금 한 번 물 먹었고요. 두 번째 물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번인가요? 두 번 물 먹었죠? 두 번 물 먹어가지고 지금 주가 완전히 뭐 밑바닥을 겨당기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올라오진 않네요. 그때는 한 번 해놓고 재신청한다고 했더니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됐었거든요. 이게 나오는 것 같아. 이평선이 그 시점에서 완전히 네, 역배열 전환되면서 이제는 장기 하락의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가 많아요. 이거 공매도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공매도가 많으면 어지간해서는 올라오기 어려워요. 계속 누르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누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요거는 이제 시총 상위에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그 데드크로스가 계속 연결되면서 내려가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추세입니다. 자, 데드크로스가 연결되면서 내려간다는 것은 주가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면 계속 물리는 거야. 사면 계속 물리는데 누가 살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은 팔겠다는 사람만 나오게 되고 결국엔 공매도의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뚫어내려면은 진짜 저거 재신청 해가지고 뭐 성공적으로 나오든가 뭐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되면은 네, 쉽지 않을 것 같죠. 항서제약이라는 기업이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잘 될까라는 의문도 조금 있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항서제약에게는 조금 부담될 수 있겠죠. FDA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뭐 승인을 안 내주는 것은 아니다.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그때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너희들은 땡땡땡땡이가 부족해. 네, 너희는 실격이야. 이거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제 허가를 못 해주겠어. 딱 보내줬거든요. 근데 항서제약에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잖아. 뭐가 부족해서 불합격인지를 안 써놨어. 알려줄 수 없다는 거지. 야, 너는 일단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불합격이거든. 근데 이유는 알려줄 수 없어. 네, 이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아이를 막 때려요. 아이를 혼내.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리면 큰일 나죠. 아이를 혼내. 야, 너 정말 혼나야 돼. 그런데 애가 일단 혼나긴 혼나는데 근데 내가 왜 혼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려줄 수 없어! 네, 이렇게 되는 똑같은 또라이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막 화를 내. 아니 왜 저한테 화내세요? 알려줄 수 없어! 네. 이거는 솔직히 근데 FDA의 그런 이야기는 좀 믿기가 좀 어렵지 않나? 네, 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억울한 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HLB는 얘네는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항서제약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은 좋아지긴 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가 많다는 거, 주가의 추가 하락 포인트가 열려 있고요. 상승 쪽으로의 반등 포인트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수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냥 매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FDA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라도 노리고 계신다라면 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저점이 계속 깨질 수 있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면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볼게요. 삼천당 제약. 네, 천당이 3개야. 얼마나 좋아? 근데 주가는 뭐 그다지 천당스럽진 않네요. 네, 일단은 뭐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뭐 특별한 뉴스도 없습니다. 특별한 뉴스도 없고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가 뭐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늘어난 듯한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제 주목받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잔고가 일단 많은데 뭐 기존에 있었던 잔고이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라도 하는 의심이 좀 드는 것은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6월달에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맘 놓고 때리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공매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얘가 공매도로서 먹을 게 있나? 먹을 게 있죠. 먹을 게 있어요.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요거 쌍봉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이 쌍봉은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쌍봉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진짜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떨어질 종목이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딱 지지점. 자, 쌍봉은 제일 중요한 게 지지점을 이탈하게 되면 아주 박살나거든요. 근데
지지점을 이탈을 안 해버려. 그리고 다시 지금도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 좀 내려가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놔둬야 돼요. 왜냐면, 지지선을 깨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우상향으로 형성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진 나도 몰라. 노래도 있잖아요. 왜 그런지 난 몰라. 우상향은 다 예뻐. 올라가는 주식은 다 예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위쪽에 네, 라인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공매도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의심 가는 정황은 있습니다만 네, 공매도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만큼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은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예상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 모아놓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더 보세요. 네, 반등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만약 14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위쪽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나는 일단 버틸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 공매도 잔고 상위에 있는 종목들 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종목 진단 해드렸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더욱이 공매도 잔고는 많지만 최근에 늘어난 듯한 흔적 또는 늘어날 만한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약간 논란의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은 걱정스러운 종목 또는 내가 물려있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 공매도 때문에 뭐 크게 그런 우려감이 더 불거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생각되니까 일단 그쪽 부분에서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더 지켜보자고요. 네, 더 지켜보고 전략에서 제시해 드린 것처럼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네, 뭐 별 문제 없이 무난한 네, 대응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